앞에서 엄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주위를 보면은 절에 대해서 잘 안다고들 하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집의 가정교육을 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종교 행사 등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종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큰절입니다. 남자는 개수배, 여자는 숙배입니다. 하는 대상은 자기가 절을 하여도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이나 제사 등의 의식 행사에서 하는데,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연장존속, 의식 행사로 구분이 됩니다. 둘째, 평절입니다. 남자는 돈수배, 여자는 평배입니다. 대상은 자기가 절을 하면은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되는 우더러리나 같은 또래끼리 하는데, 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언니, 같은 또래, 친족이 아닌 15년에서 20년 이내의 연하자, 여기서 자주 등장할 사항이라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회에서의 나이 차이에 대해서 대략 40-50년 전에는 15년 차이를 어른으로 구분했는데, 그 이후로는 옛날에는 혼인을 일찍 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나이 차이를 그 정도로 봤습니다. 지금은 혼인이 늦기 때문에 20년 정도로 하는 게 합당하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반절입니다. 남자는 공수배, 여자는 반배입니다. 대상은 우어른이 아래 사람의 절에 답배하는 절인데, 제자, 친구의 자녀, 자녀의 친구, 남녀 동생, 8촌 이내의 10년 이내의 연장 비속, 8촌 이내의 사람이 10년 이내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6년에서 20년 이내의 연하자, 이 나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와 같습니다. 다음은 절을 하는 횟수인데, 절을 하는 횟수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경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할 수는 없고, 남자는 최소의 양수인 1번, 여자는 최소의 음수인 2번을 한다고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은 남녀 공이 1번 하면 되겠습니다. 또 산 사람에게는 기본으로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기본 횟수의 2배로 한다고 해가지고,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을 했는데, 이것도 2번으로 하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의 종류와 횟수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절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경례를 하되,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왔을 때는 지체 없이 절을 해야 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절을 할 때 앉으세요, 절 받으세요 등 지시하는 말투의 말을 하는 것은 어른에게 명령하는 것이 되므로, 상대방을 만나면 바로 하되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서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맞절은 아래 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늦게 일어나고 우덜어는 늦게 시작해서 먼저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답배를 할 때는 아래 사람이 무릎 꿇는 것을 본 다음 시작해서 일어나기 전에 끝내고, 비록 제자나 친구의 자녀, 자녀의 친구, 연하자라 하더라도 아래 사람이 성년이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 됩니다. 절하는 방법은 남자의 큰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대상을 향해서 공수를 하고 섭니다. 둘째, 허리를 굽혀서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는데, 이때 명심해야 될 사항은 공수한 손을 풀고 벌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도배를 이야기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 가지런히 꿇습니다. 넷째, 왼발이 아래로 가게 발등을 포개고 발 뒤꿈치를 벌려서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습니다. 다섯째,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대는데, 차양이 있는 가시나 모자를 썼을 때는 차양이 손등에 닿게 합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여섯째, 잠시 머물렀다가 팔꿈치를 뗍니다. 일곱째,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웁니다. 여덟째, 공수한 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얹어서 힘을 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발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평절은 큰절과 같은데, 큰절에서 이마가 손등에 닿으면 머물지 말고 바로 일어납니다. 또 반절은 공수한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엉덩이에서 머리까지 수평이 되게 잠시 머물렀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고도배는 옛날 임금에게 하던 절입니다. 두 손을 벌려서 바닥에 짚고 이마를 바닥에 3번 두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임금이 없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큰절을 할 때 공수한 손을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큰절입니다. 여자의 큰절, 이 절은 원래 무장한 군인이 진중에서 하던 굴례인데 여자의 절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큰절과 다 같은데 다른 점은 공수한 손을 어깨 높이로 수평이 되게 올리고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붙입니다. 남자와는 반대로 오른쪽 무릎부터 꿇고 오른쪽 발이 아래로 가게 발을 포개고 윗몸을 45도 정도로 숙이고, 이때 왜 45도쯤 숙이느냐 하면은 여자는 임신한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머리 위에 쪽두리 같은 이런 장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숙이면은 머리 위에 장식이 쏟아져서 안 됩니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워서 일어납니다. 간혹 보면 무릎을 꿇지 않고 책상다리 또는 양반다리라고 하는 절을 하는데, 이 절은 고도배와 같이 궁중에서 행해지던 절입니다. 옆에서 조력자가 있어야 하고 한복 같은 긴 치마를 입었을 때는 보기가 덜하겠으나, 요즘처럼 바지를 입고서 하게 되면은 절을 받는 상대에게 사타구리를 보이게 되어 흉합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합니다. 여자의 평절, 이 절은 원래 중국에서 행해지던 절인데
무료의 큰절보다 편하니 우리는 편절로 합니다. 공손 손을 풀어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리고 발을 포개고 양손을 무릎 옆에 날개처럼 바닥에 붙이고 45도쯤 숙이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자의 반절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바닥에 붙이면 됩니다. 평절할 때와 같이 바닥에 손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럿이 절을 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이 호를 해주는 것이 동작이 일치되고 좋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주제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해서 절하세요, 일어나세요 하기가 번거로우니 의식 행사 때처럼 배흥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입니다. 악수는 어른이 먼저 청하고 손을 가볍게 쥐고 남녀 사이에는 여자가 먼저 청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